여러분 혹시 요즘 소변 볼 때 거품이 비누처럼 많이 생기세요?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발목이 퉁퉁 붓고요.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만사가 귀찮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세요. 근데요, 이게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조용히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콩팥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어요. 매일 투석실에서 진작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콩팥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요,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손주들 돌보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콩팥 신호 하나 놓쳐서 평생 투석기에 매달려 산다?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콩팥을 지키는 자연 건강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비싼 보약도 아니고 위험한 수술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부어고 있는 천연 꿀이에요. 겨우 꿀이라고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이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꿀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당뇨가 심하신 분이나 말기 신부장 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근데 초기 콩팥 건강 관리에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4가지예요. 첫째, 꿀이 콩팥에 좋은 과학적 이유. 둘째,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셋째, 절대 피해야 할 섭취 실수 3가지. 넷째, 꿀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누구인가예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실천법을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꿀이 콩팥에 왜 좋은지 그 과학적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꿀어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닌가? 우리 노인들은 단 음식을 피해야 콩팥이 안 망가진다고 하던데? 네, 여러분의 걱정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예전에는 환자분들께 무조건 단 것은 피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이랑 천연꿀은 완전히 달라요. 설탕에서 순수한 자당이에요.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려요.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재만 남기는 거예요. 콩팥 입장에서는 이게 큰 스트레스거든요. 반면에 천연꿀은 달라요.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에요.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황금색 액체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효소랑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항산화 성분이에요. 플라보노이드랑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콩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7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3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발목이 자주 붓는 도는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이었거든요. 정상이 1.2 이하인데 좀 높았던 거예요. 물론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요. 생활 습관 교정도 같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꿀물 한 잔이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크레아티닌이 1.5로 내려왔어요. 물론 꿀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약물 치료랑 식이요법, 운동 다 같이 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꿀물 마시니까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붓기도 많이 빠졌어요. 하고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손주들이랑 놀러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꿀이 콩팥에 좋은 과학적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우리 콩팥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가 100만 개나 들어있어요. 이 필터가 혈액 속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쌓여요. 필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생기는 거예요. 꿀술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랑 폴리페놀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콩팥 필터에 쌓인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2019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요.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콩팥 세포 손상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물론 동물 실험 결과라서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신호인 건 맞아요.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급이에요.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꿀은 이미 벌들에 의해 분해된 단당류라서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돼요. 콩팥 세포가 즉시 가져다 쓸 수 있는 깨끗한 에너지원인 거예요. 밥이나 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콩팥에 부담을 주는데 꿀은 그런 부담이 적어요. 세 번째는 천연 항균 작용이에요. 우리 노년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 하나가 요로 감염이에요. 소변기를 타고 세균이 올라가서 콩팥에 염초를 일으키는 거예요.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몸속에서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나쁜 세균을 억제해요. 항생제처럼 강하진 않지만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69세 이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그 할아버지가 1년에 3, 4번씩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셨어요. 항생제 먹으면 낫는데 또 재발하고 그랬거든요. 생활습관 교정 일환으로 아침마다 꿀무로 드시게 했어요. 물론 수분 섭취 늘리기랑 위생 관리도 같이요. 1년이 지나니까 요로 감염 횟수가 1번으로 줄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화장실 갈 때마다 무서웠는데 이젠 걱정이 없어졌어요. 하고요. 이렇게 꿀이 콩팥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때를 맞춰서 먹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시간대만 잘 지키셔도 효과가 확 달라져요.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예요.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탈수 상태가 돼요.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 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서 좀 끈적해져 있어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체온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왜 미지근한 물이냐고요?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이랑 위장이 마시집니다. 침 번쩍 놀라거든요. 미지근한 물이 부드럽게 흡수돼요. 아침 공복의 꿀물은 밤새 콩팥처랑 방광에 고여있던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멈춰있던 위장을 깨우는 시동 역할도 하고요. 제가 진료한 74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아침마다 소변 색깔이 진하고 냄새도 심하다고 하셨어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꿀물 한 잔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거든요. 2주 후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소변 색깔이 확 맑아졌어요. 아침에 몸도 가비거워진 느낌이에요. 하고요. 마치 꽉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예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시죠? 근데요, 그 습관이 콩팥에서 별로 안 좋아요. 커피 속의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해서 몸속의 수분을 빼앗거든요.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물을 빼앗아서 버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믹스커피에 프림이랑 설탕을 확 올려요.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꿀의 천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피로를 풀어줘요. 그리고 두분도 보충되니까 콩팥한테도 좋고요.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더 좋아요. 보몬의 구연산이 콩팥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진료한 67세 최동수 할아버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할아버지가 하루에 믹스커피를 5잔씩 드셨어요. 근데 만성피로랑 붓기가 계속 있다고 하셨거든요. 커피를 줄이고 오후에 꿀 레몬차로 바꾸셨어요. 한 달 만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피로가 확 줄었어요. 발목 붓기도 많이 빠졌고요. 하고요. 믹스커피 끊는 게 처음엔 힘들었는데 꿀차가 생각보다 맛있어서 잘 적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이에요.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실 거예요.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야간요잖아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을 한 대접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라는 거예요. 물 없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가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만은 아니에요.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잠을 깨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뇌는 잠잘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덩달아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거죠.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줘요.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돼요. 깊은 잠을 자면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을 억제하거든요. 즉, 꿀이 수면의 질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야간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71세 정순옥 할머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밤마다 4, 5번씩 화장실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자기 전 꿀 한 스푼 녹여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물론 저녁 수분 섭취 줄이기랑 다른 생활 습관 교정도 같이요. 한 달 후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화장실 가는 횟수가 1, 2번으로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하고요. 그 할머니가 지금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잠을 푹 자니까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이 3가지 시간대를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해 꿀을 줘. 돈도 거의 안 들어요. 그저 습관값만 조금 바꾸면 돼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신 꿀 섭취의 치명적인 문제점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앞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셔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거나 물을 팔팔 끓여서 꿀을 타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요, 이건 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똑같아요.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랑 비타민은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꿀이 60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되면 좋은 성분들이 전부 파괴돼요. 영양학적으로 설탕이랑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면 안 돼요. 꿀을 끓이셨다면 한 김 식혀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40도 정도에서 꿀을 타세요. 그래야 꿀 속에 좋은 성분이 살아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돼요. 어떤 분들은 꿀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거나 물에 아주 진하게 타서 드세요.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혈당이 오르면 콩팥은 그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일을 해야 해요. 콩팥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해요. 물에 타서 드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돌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진료한 68세 김태호 할아버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할아버지가 꿀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5스푼씩 드셨대요. 한 달 후에 검사해 보니까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올라갔어요. 정상이 100 이하인데요. 콩팥 수치도 나빠졌어요. 제가 하루 한 스푼으로 줄이시라고 했거든요. 2개월 후에 혈당도 콩팥 수치도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좋은 것도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고요.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하고도 흔한 실수인데요. 바로 가짜 꿀을 드시는 거예요.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대용량으로 파는 꿀들을 보셨을 거예요.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온 게 아니라 사람이 설탕물을 먹여서 만들어낸 꿀을 사양벌꿀이라고 해요.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판매되지만 그 성분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고 설탕 성분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꿀을 드시면 콩팥에 좋은 효과는 전혀 못 보시고 오히려 설탕을 드시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물엿이나 액상과당을 섞어서 팔기도 해요. 액상과당은 콩팥에 특히 안 좋은 물질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꿀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찬물에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진짜 꿀은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뭉쳐서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근데 가짜 꿀은 물에 닿자마자 쉽게 퍼져버려요. 그리고 제품 뒷면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탄소 동위원 소비라는 게 있는데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 이하여야 진짜 천연 벌꿀이에요. 싼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콩팥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농가의 천연꿀을 드셔야 해요.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꿀의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꿀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짝꿍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짝꿍은 레몬이에요.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어서 드셔보세요.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서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이미 작은 결석이 있는 분들한테는 결석을 녹여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짝꿍은 계피가루예요. 한의학에서 콩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해요.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돼서 노폐물을 잘 못 걸러내거든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전마는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돼서 노폐물을 잘 못 걸러내거든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듯마는 콩팥을 재봐보니라 불개기서. 그쪼는 분들의 단정에 모두 몰라서 큰만의 성 축하채서고 갔다며 주전복고다. 그겁는 근염부보로 벌러서 자는 거대요. 콩팥은 가치보주있는 장분튼데. 자마는 가고 반차여 단정에 보러서 폼해보도 바로요. 중복보 보러서 단정여 큰 팥을 대버분이를 돔객이서 더만온게요. 한정화시의 계피가루에도 바는 거예요. 적다저 토름 구절이 있어요. 팔아버지 보보는 금이 12더지리가 다름은 근객이는 장정 나루보.
그게 보본보보를 받아줘 정감모 볼러져. 감정방정 토리고 하는 던장들은 컨상가 자날원들이다. 그럼매 단정에 보러서 단정에 반은 거대 정상감 불열 한상 콩팥을 좋은영 없더는 돌라거는데요. 주기식 보고쳐 콩 대얀부군복에 계피 가루를 줘서 콩팥을 제버분이 대 석스를 달배 닫아저는 거. 몸이 작장은 볼리비가 대부분을 바라능에서 달아도거녀 준잠은 그 보며 만집니다. 종봄은 잔정 달아보 반응봅니다. 타시고 건파타져라 함년 모래를 담을 한 장을 다고 고시며 전진 것다는 거. 그곰은 다는 봅니다. 그강 티바목에 달아저고 들여대요. 그검은 정정 부지는 청지면 다는 보녀 밤을 한 본을 달을 곳이며 내미는 보는 차 크정대로 바람하는 던정두리로 찬원 보문 하는 거 파지 덤령 이지예요. 중정 보문을 정상방은 덜무녀 정본을 더먹으시며 진잠은 공팥을 청정 잠방 보고는 다는 거대 담은 성성 다뤄보 그러는 정상도 홍당시보대요. 본의 선고고 관대로 보녀 자입의 단명이지만 그 몸에 다는 봄은 둘어 담상복을 컨근당 바람하는 도려는게요. 단범이 토리라만 다는 봄이다. 설하는 공남 보문은 번명 이지보다. 몸이 상성지러 봐저 보저모도 비대 많은데요. 그든가 진짠 먹으는 밥어서보 파지고 공사고를 보더러든요. 퐁팥을 보러보는 자는 보녀 담정 도며 많은데요. 그겁는 그가를 실자만 다는 보며 콩팥을 제버보니라 달아두고 도움이 돼요. 공만 보문항 정상 보는 복나무는 그러포대만 자는 보며 자르도고 들있다. 몸이 염량 장상 보는 다는 보녀 집자가 바라만 자는 보는 밤하는 바보고 줄있다. 그거 없는 조맘은 바는 봄이여 밤을 함상할 모들이다. 덤은 마네는 덩상 봐도 돌이 홍거돼요. 몸이 다짐 돌이대 보리 받아요. 근객이 영념한 돌아보 밤은 다는 대로. 다만 그 봄은 돌아모 정상 좋은 합이습니다. 콩팥이 롭고 판복을 보부르 있다. 그검은 담청 보는 봄마무는 그간 가진 자난 보니는 밤영 이지예요. 짐고 보고 보 바보는 자는 보니여 도나만 잘해주고 들있다. 그거는 봄밭한 정어분이 되어 보라보 전상 좋은 합이습니다. 봄팥을 대버분이 비가 덜어보 동대연내는 계피가루 내거든요. 따뜻해 성질을 가진 계피가루를 꿀물에 티스푼 끝으로 살짝만 섞어 드시면 몸에 온기가 돌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절대 금기 대상은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이에요.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으셨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그들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신장병 환자한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좋은 성분이에요. 근데 공팍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아두게 돼요.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담당 의사랑 상의하세요. 두 번째 대상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이에요. 제가 꿀은 설탕보다 낫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본질은 당분이에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8 이상이거나 인슐리보사를 맞아도 혈당이 널뛰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혈당이 더 올라가요. 고혈당은 콩팥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당이 안정화된 후에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해요. 역시 다낭 상의하시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보다 아끼시는 손주들을 위든 경고예요.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 먹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 아이가 생후 이런 토비개월,
즉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절대 꿀을 먹이시면 안 돼요.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라는 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다 죽이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들은 이 균에 감염되면 아주 위험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꿀은 콩팥 건강에 정말 좋은 자연식품이에요. 자, 이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론보다 실제 경험이 더 와닿잖아요. 제가 5년 전에 만난 대전에 사시는 70세 이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그 할아버지가 처음 오셨을 때 얼굴색이 안 좋으셨어요.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패여 있었고요. 밤마다 4, 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셨대요. 동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위험하다고 투석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늙어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물론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요. 식이요법이랑 운동도 같이 처방했어요. 그중에 생활습관 교정으로 꿀 섭취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꿀물 한 잔, 오후에는 믹스커피 대신 꿀차, 자기 전에는 꿀 한 스푼 녹여 드시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겨우 꿀이 뭘 하겠냐는 표정이셨거든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1달만 해보시라고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침 소변에 가득했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글기 시작했대요. 2주가 지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1달 뒤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었어요. 퉁퉁 부었던 발목이 날렵해졌고요. 검사 결과 치솟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물론 꿀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약물 치료랑 식이요법, 운동 다 같이 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꿀물 마시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뭔가 내 몸을 위해 좋은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투석 없이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세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노시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는커녕 가족들의 자랑이시래요. 이 이야기가 특별한 기적은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바로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강조한 건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니에요. 평생을 가족이랑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세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께 드리는 진심 어린 건강 조언이에요. 우리 세대가요,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텼고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손주 돌보느라 정작 내 건강은 빚전이었잖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내 건강 챙길 차례요.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아주려면요.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려면요.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으로 남으려면요. 오늘부터 콩팥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세요.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내 몸을 사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칸 공원에서 손주들이랑 뛰어노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꿀이 콩팥에 좋은 이유. 항산화 작용, 에너지 공급, 천연 항균 작용이에요. 둘째, 황금 시간대 3가지. 아침 공복에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 채워주기 위해, 자기 전에 쉬게 하기 위해요. 셋째, 피해야 할 실수 3가지. 뜨거운 불에 타지 않기. 넷째 드시면 안 되는 분들. 말기 신부전 환자, 중증 당뇨 환자, 돌전 아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돼서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요.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한테는 투석을 피하게 해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거든요. 댓글에 오늘부터 꿀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한테 큰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 현재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 치료 중이시라면 어떤 민간요법이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랑 상의하신 후 섭취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건 건강한 분들이나 초기 콩팥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에요. 치료를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지냅시다. 자식들한테 짐들지 말고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저도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더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콩팥이랑 함께 활기찬 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